이제 스위스에는 한국 스위스 혼혈이다 하면 오 한국 오 막 이런 반응. 한국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좋은 카드예요. 네.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뿌듯해요. 근데 또 쌍둥이여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있을까요? 아, 나 사연이 쌍둥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걸어왔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뒤로. 세 번이 이렇게 진짜요? Outtalk Terrorist.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둘섬 대화 아웃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상훈이고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리스 트위니즈에서 저는 하얀 유리입니다. 그 스위스 한국 혼혈이고요. 네. 엄마가 한국 사람 그리고 아빠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쩐지 너무 닮으셨습니다. 염색을 다른 색깔 했더라고요. 네, 그 재밌는 게 하얀님은 또 하얀 티셔츠를 입고 와서 네, 맞아요. 일부러 했는 건 아닌데요. 어떨 결로 그렇게 됐네요. 진행할 때 그래도 제가 편하게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혹시 그 두 분이 외모는 닮으셨지만 그래도 성격도 다르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르신데 어떤 거 공부하고 있으신지 그거 좀 간단히. 네, 통번역학과에서 멀티링구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경제 경영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혹시 통번역 하시는지. 영어, 독어, 불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언어에 센스가 있으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저는 성격을 조금 차이를 말하자면 전 좀 더 그 직관적이 이거 맞다 틀렸다 약간 그런 성격이고 유리는 좀 더 저는 맨날 뉘앙스가 있어요. 네. 일단 텍스트를 읽을 때도 분석을 은근히 많이 하는 것 같고 하인이는 좀 더 빨리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더 직관적이시고 분석적이시다. 아무래도 이제 혼혈이시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다닐 때나 아니면 스위스에서 다닐 때 좀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혈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되게 다양해요. 네, 일단은 제일 주로 많이 받는 반응은 역시? 약간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 보면서 뭔가 어디서 오는 게 너무 애매해서 혼혈이라고 하면 그렇지 그치 이렇게 약간 그런 반응이 있고 보통은 놀라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은근히 카자흐스탄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카자흐스탄 사람 같다고. 그래서 혼혈이라고 하면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좀 놀라셔요. 이제 스위스에는 한국 스위스 혼혈이다 하면 보통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반응도 있었어. 막 오 한국 오 막 이런 반응. 한국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좋은 카드예요. 네.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뿌듯해요. 근데 또 다른 쪽에는 여기서 스위스 한국 혼혈이라고 하면 스위스 좋은 나라네 부자 나라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달라요. 좋아요. 네. 카자흐스탄 사람처럼 생겼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동양권하고 서양권하고 좀 섞이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얘기를 그쵸. 근데 저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여자 이렇게 검색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와 진짜 나갔다. 그리고 저희 한번 최근에 그 카자흐스탄 사람을 봤는데 저도 스위스 한국 혼혈인 줄 알았어요. 약간 혼혈? 너도 한국 스위스? 근데 아니더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카자흐스탄이구나. 저 혼혈분들한테 항상 궁금한 게 저의 사촌도 사실 혼혈이거든요. 혼혈분들의 특징이 뭔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서양인을 닮았는데 점점 자라면서 좀 한국인이 닮아간다? 이게 제 이론이거든요, 사실. 이해돼요. 저희는 어렸을 때 동양 쪽이 더 많았고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완전 스위스 사람처럼 됐고 이제 다시 약간 근데 지금 화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맞아, 싶어요. 맞아. 왜냐면 저희는 그 태닝 하는 거랑 그런 거를 좀 싫어해가지고 저희는 밝게 한국처럼 좀 그리고 그 애교살도 하고 막 그래서 좀 한국 닮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는 게 저희 사촌 형도 이번에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 형은 원래는 서양인 같은데 머리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좀 한국식으로 하면 진짜 한국인처럼 보이고 바꿔요. 네.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 같은 경우에는 누나는 예전에는 이제 금발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자라면서 또 흑발로 바뀌고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눈 색도 좀 바뀌고. 오 진짜요? 네. 저희는 안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는 브라운이에요. 원래는 헤이즐? 네.
그 이중 국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한국하고 스위스 둘 다 갖고 계신데 그럼 뭔가 그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좀 한국 여권이 더 유용하다 아니면 다른 때는 조금 더 스위스 여권이 유용하다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럽에서 돌아다닐 때는 스위스 여권이 제일 좋고 사실 주로 스위스 여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무래도 유럽에 다니면 네 스위스가 좋은데 한국에 들어갈 때만 이제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상황이에요. 네. 근데 또 이종 국적이니까 또 여권을 2개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패스할 때요 공항에서 그게 나오나 봐요. 저희가 이종 국적이라서 그래서 맨날 보여줘야 돼요. 둘 다. 두 분은 진짜 무적이신 게 사실 한국하고 스위스하고 둘이 앞다투거든요. 1, 2위를. 여권 파워 랭킹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어디든 마음대로 가실 수 있는. 그렇긴 하죠. 그 어떻게 말하죠? 이거 strong passport? 맞아요. 들 2개 있어가지고 좋긴 하죠. 그 예전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나요? 이전에도? 네. 저희 어렸을 때 처음에는 2살 때 갔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한 2년에 한 번씩 오다가 최근에 매년 왔어요. 그럼 뭔가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하고 지금 오셨잖아요, 한국에.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은 그리고- 그냥 가족 보러 가고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갔어요. 그냥 네. 오늘은 저기 갈 거야. 이 이모 볼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저희 스케줄을 짜고 좀 따로 다니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는 변했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작년이랑 올해의 차이를 하나 느꼈긴 했는데 사람들이 좀 더 스타일에 또 다양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헛플레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은근히 좀 많이 제가 한국에서 본 모습이 좀 없었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혼혈 사촌 형이 말하는 게 그 형은 이제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느낀 게 그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대요. 요즘에는 외국인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좀 덜 쳐다본다? 약간 이런 게 있다고. 좀 꾸준히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끼리에는 덜 쳐다보는 것 같긴 해요. 보통 아저씨들, 아줌마들 맞아요. 우리 보면서 쳐다보긴 한데 젊은 사람 근데 외국인이라서 쳐다보는지 그냥 쌍둥이라서 쳐다보는지 아니면 예뻐서 쳐다보는지 솔직히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셋 다이신 것 같습니다. 쌍둥이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서로 비슷한 면도 많고 공유한 점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나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게 좀 남들보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좀 지키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쌍둥이의 제일 큰 단점이 그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게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맨날 그 조건이 똑같으니까 한 명이 뭐 했으면 사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했지? 아니면 막 계속 비교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찾는 중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그 머리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옷도 조금 다르고 자기의 캐릭터 같은 거를 정하는 그런 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확실히 누가 누군지를 알고 왜냐면 솔직히 저희가 뭐 되게 많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인이를 만날 때 모르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알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역시 모르구나. 왜 이렇게 닮다고 보이지? 그래서 자기의 캐릭터를 약간 정하면서 특히 저희 이제 SNS도 하니까 그 팔로우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성격을 뭔가 요리는 좀 이런 스타일이다, 하얀이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쌍둥이라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 쌍둥이 없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비교는 못하지만 베스트 프렌드가 맨날 있다는 게 베스트 프렌드보다 더인 것 같아요. 가끔은 엄마 같고 가끔은 동생 같고 네, 가끔은 선생님 같고 가끔은 그냥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뭐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놀기 좀 쉬워요. 제가 뭐 하고 싶으면 보통 유리도 이 순간에 딱 그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잘 맞아요. 네. 그거는 맨날 노는 친구가 있다?
그거는 좋아요. 그 약간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그 텔레파시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도 놀랍게도 경험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저희가 호텔에서 일했을 때 그 경험 말하자면 하연이는 일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서 휴일이라서 그냥 늦잠 잤어요. 근데 한 12시쯤 그냥 깨었어요. 그 뭔가 불편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깨었는데 이유 없이 그냥 뭐지? 나 왜 이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네가 제가 그 그 호텔에 일하면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좀 혼내고 좀 좋은 순간 아니라서 약간 유리한테 나 지금 뭐 혼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뭔가 제가 뭔가 하연이가 뭐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깨우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진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는 에너지 있겠죠? 같은 거 있긴 하지만 일부러 대화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없어요. 가끔은 불안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좀 불안하던가 그러면 좀 바로 연락해요. 너 괜찮아? 그런 의미에서 혹시 텔레파시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 두 개를 옵션을 줄 텐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산 vs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처음부터 좀 다르신데. 자, 두 번째. 그러면 햄버거 vs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두 분 다 피자를 혹시 좋아하시는?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 한국 vs 스위스. 하나 둘 셋. 스위스. 한국에 있어서 뭔가 한국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만약에 두 나라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면 아무래도 스위스일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학교 시스템이랑 다 스위스 거만 아니까 더 편하죠. 그럼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혼혈이라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저희 사실은 혼혈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 눈에게는 외국인처럼 생겼다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그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여권 아이덴티티 체크 그런 거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Non-Korean passport이랑 Korean passport 이렇게 두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한국 패스포트 라인을 줄서고 있는데 이제 그 직원분들이 맨날 foreigner this side, foreigner this side 이렇게 하는 저희 한국 passport 저희 이쪽 맞죠? 그러면 예. 맨날 걸려요. 맨날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한국 갈 때. 다른 거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끼리는 보통 한 70% 한국어로 하고 30%는 불어 영어 다 그냥 다 섞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한국 와서도 저희끼리 뭐 지하철에 어디 내려야 돼?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완전 외국인처럼 생겼는 사람이 한국어를 외국인끼리 하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약간 체크하는 뭐지? 약간 그런 시선이 많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스위스에서 더 많이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거의 70%를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6년 전부터 이제 할 일도 없고 좀 시간도 많으니까 한국어를 좀 배우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불어로 했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학교를 불어가 프랑스어를 다니니까 그게 제일 편했죠. 그래서 불어를 했는데 모든 사람처럼 시간이 많아지니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어를 못하지? 그렇게 못하지? 되게 기초적인 한국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나 배고파 막 그런 거 네. 같은 거만. 그래서 이제 한국어 배우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언어는 쓰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한국어로 해야 되겠지? 했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네, 부모님 앞에서도 한국어를 못했어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 이후로 뭔가 편해졌기도 하고 그 한국어의 단어가 그러니까 당황스럽다 아니면 약간 되게- 짜증나 약간 그런 단어를 그래서 한국어도 되게 좋은, 특히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되게 부러운 게 이제 언어를 습득할 때 연습할 상대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두 분은 이제 서로 이렇게 그쵸. 근데 그것도 둘 다 한국어를 배우고 맞아요. 싶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가 폴란드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알아서 혼자서 해야 돼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나는 좀 한국인인가 스위스인인가 혼란을 좀 겪으신 적도 있으신지. 어렸을 땐 딱히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스위스에 있으면 스위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맞는지 잘 몰라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근데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 프로블렘이랄까? 벌써 이종국적이라는 게, 혼혈이라는 게 사실 큰 가치인 것 같은데, 굳이 그것 때문에, 아, 나 힘들어,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가끔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혼혈의 삶이니까 그냥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장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네. 그쵸,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저희 되게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네. 부모님도 스위스분, 한국분 이렇게 계시니까 스위스와 한국의 문화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저희 한국에 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여행으로 와가지고 확실히 그 사회생활이던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거를 잘 몰라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지금 한 20년 넘게 스위스에 있다 보니까 더 스위스 사람인 것 같아요. 문화 차이 같은 거는 확실히 아무래도 스위스는 유럽 쪽이고 좀 한국보다 좀 외모의 중요성이 좀 덜 강한 것 네. 같아요. 한국보다. 스위스에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궁금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물론 성격이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외모에 대해서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옛날에는 키 컸다 뭐 그런 거고, 지금은 맨날 예뻐졌다 아니면 뭐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바로 하니까 근데 되게 편하게 해요. 너 좀 살쪘네? 뭐 이렇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저 살 빠졌네도 똑같이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그거를 본다니? 약간 그게 뭐가 아니면 중요한데? 이번에는 화장이 진해졌네? 외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맞아요. 그 제가 재밌는 게 어제 넷플릭스에서 Love is Blind 아시나요? 안 봤어요. Love is Blind가 이제 데이팅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서양인 분들이 나와서 서로 얼굴은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 벽을 두고 서로 얘기만 하는, 그렇게 해서 좀 자기의 인연을 찾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그런 데이팅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솔로 지옥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외모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서양인 분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표현을 조금 더 말로 더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 분들은 뭔가 되게 그 서러한 그 표정이나 그 느끼는 그 뉘앙스, 그 말로 안 하는 부분들이 좀 한국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연애 같은 거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못 말해요. 저도 그래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은 뇌만 없고 일부러 몸도 있고 그 외모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희도 진짜 스위스 한국 혼혈이니까 그 사고방식도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편에는 한국도 이해되면서 스위스도 이해하니까 약간 연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얘기하고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저도. 뇌하고 사실 눈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눈을 이제 뭔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이론은 그 woman's intuition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의 느낌? 네. 어떤 사람 보면 약간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이상하다 약간 묘하다 그런 느낌을 아무튼 저는 잘 보여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얼굴 특히 눈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또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비언어적 소통 같은 게 있고 어쩔 수 없게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뭐 자세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대화도 어떻게든 되는 거 있어가지고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의 눈치 문화도 생긴 것 같거든요. 한국이 워낙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뭔가 감이나, 그걸 고맥락 사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냥 보면서 이 사람은 약간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로 안 하는 그 눈치 사회. 맞아요. 눈치 약간 좀 여기 오면 많이 보게 되나요? 저도 본의 아니게 한국 올 때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스위스에는 가끔 사람들이 눈치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네. 약간 그 정도는 좀 기초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오기는 하고. 근데 또 약간 기대가 되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눈치 있다는 솔직히 되게 눈치 있게 뭐 이거 챙겼다? 그러면 고마워야 되는데 안 했으면 오히려 약간 너무 실망하고. 네, 오히려 기대가 돼가지고 약간 플러스로 봐야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죠? 눈치 있는 사람? 근데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이 안 좋다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어머님이 한국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하고는 뭔가 그 교육관, 자식을 가르칠 때 방식이 조금 달랐을 거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차이를 생각하자면 아빠는 맨날 저희 의견을 들었어요. 맨날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고 제가 어떻게 생각한지를 일단 생각해보고 표현을 해야 됐었는데 엄마도 그랬는데 조금 더 맞다 틀렸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스위스에는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바로 무조건 대학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일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거 있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우리는 대학을 대학교- 가야 된다. 중학교 후-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게 스위스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무조건 가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은 했었긴 했어요. 우리 아빠는 아직 오픈? 우리 아빠는 뭐 내 딸이 하고 싶으면 그게 맞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하라 이거 하라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아빠도 알아서 알아서 잘하겠지 네가 선택했으니까 잘하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갑자기 그치 내 선택이네. 갑자기 좀 솔직히 부모님이 그래도 대부분 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결국에는 뭐 자식한테 안 줘라고 하는 소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한국 와서 뭐 한복이나 아니면 한국의 전통 문화 같은 것도 좀 즐기시는지. 경복궁에 네, 입고 막 사진 사진- 찍고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맞는 한복이 없더라고요. 다들 네, 짧아가지고. 사실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위스 친구들이 뭐 역사 아니면 글로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보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요 그때. 나중에 그 한복 입은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트? 오 폰케이스. 오 감사합니다. 둘이 커플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새로운 거 사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머, 봐봐. 오 예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꼈는데 이 케이스가 제가 써보니까 진짜 좋은 게 되게 단단해요. 되게 든든해 보이긴 하다. 이 소재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하고 플라스틱을 좀 섞은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고무도 좀 섞여 있어서 잘 씌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플라스틱의 견고함은 또 가져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소재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PC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근데 PC 소재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유아들 먹는 젖병 이런 데도 쓰이는 소재라서 또 굉장히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여기 쓰인 잉크 같은 것도 다른 케이스는 문제가 잉크가 잘 벗겨져요. 고내구성 잉크라고 이제 다른 소재의 좀 잉크를 쓰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면서도 오래가는 빛과 마찰에 굉장히 강하다. 든든하게 길게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쵸. 이 케이스는 바람직한 방향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이 다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이에요. 아, 그 여기 썼는 것 같아요. 이게 30, 40대 남성분들한테 좀 인기가 많대요. 제가 딱 30대거든요, 이제. 30살.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좀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좀 뭔가 아티스틱한 감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케이스는 페스티벌 커플 폰 케이스 세트입니다. 사실은 남녀 커플이 많이 사용하긴 하시지만 부모님한테 선물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쌍둥이 분들도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캐데몬. 이제 외국인 분들이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캐데헌에 나오는 이 까치와 호랑이 정서의 해상도라는 작품입니다. 호랑이가 한국에서 예로부터 좀 이렇게 길조에 해당하는 동물이거든요. 뭔가 재물운을 많이 불러준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호랑이라는 또 의미가 좋으니까 지인분들한테 선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한국과 스위스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좀 한국어와 독일어. 스위스에서는 보통 독일어를 많이 쓰신다고. 그쵸, 사실은 공식적으로 언어가 4개 있어요. 스위스에는. 근데 아무래도 한 몇 프로인가? 대부분은 그래도 독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언어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언어가 편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편하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 사실은 4개국어라서 언어 하나하나씩 다른 컨텍스트로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는 학교,
그 논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레벨이고요. 영어는 아무래도 영화도 영어로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SNS 쓰다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소셜 컨텍스트에서 많이 쓰는 것 같고 한국어는 아무래도 좀 집안일 그런 단어? 일상 대화 요리 같은 것도 대부분 한국어로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 사실은 독일어로 하고 근데 그 외로는 그냥 사람들하고 뭐 슈퍼에서 하던가 그럴 때 독일어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각 언어를 할 때마다 성격도 되게 달라지실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각 언어마다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를 할 때 성격이 이렇게 바뀐다. 한국어를 할 때는 조금 더 한국 스탠다드에 맞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하이피치 하는 것 같고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약간 그런 좀 더 귀엽게 네,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행동도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던가 접혀 있는 느낌? 그리고 불어가 아무래도 제일 편한 언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되게 이 언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오픈하게 막 할 수 있고 근데 또 좀 더 포에틱하고 싶다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냥 성격이 좀 불어는 다 있는 것 같고 영어는 제일 칠 하는 거 네. 약간 SNS에서 많이 쓰시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독일어. 독일어가 조금 애매하네요 생각보다. 조금 그 코믹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에 독어 단어가 나오면 보통 재밌으려고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어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특히 스위스 독어, 그러니까 스위스에 쓰는 사투리? 사투리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약간 거칠고 좀 약간 그렇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재밌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예시 있나? 악동. 약간 사실은 말 그대로 조심해 이라는 말인데 콘텍스트로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준비하고 있으면 악동 하면 이제 재밌는 거 온다. 자 다들 다들 준비하라. 뭐, 네. 뭐가 올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맞아. 근데 이거 한 단어로 악동 이렇게로 하면 네 웃겨.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에 오래 계시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보면서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중에는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개선하면 좋겠다. 사실은 한국이라는 게 또 한국 사회가 컬렉티브 콜렉티브에서 네 일하고 많이 하는데 뭐 이해돼요. 밥을 먹을 때 뭐 같이 먹고 다 같이 큰 데에서 같이 전골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에서 말 거는 게 이상하고 무엇보다 그 지하철에서 나갈 때 뒤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잠깐 나오고 2초만 기다리고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막 조금 그게 조금 그 정도는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남의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남의를 많이 신경 써서 막 눈치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는 이런 것도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가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요즘 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한국은 좀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한국뿐만 아니고 그쵸. 다른 전 세계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국도 아무래도 그 청정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띌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오면 이제 그런 소음과 공해와 특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네. 그거를 많이 들으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또 이슈거든요. 그 프랑스의 에어컨 관련해서 프랑스도 되게 환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를 하는 그 규제가 되게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을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말도 있거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지금 폭염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막 몇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스위스도 그런가요? 검색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비싸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호텔 같은 거 그러니까 방이 많은 데서는 불법이에요. 에어컨 하는 거. 에너지가 너무 네. 많이 쓰니까 호텔에서 일할 때 좀 힘들었긴 했어요. 그 컴플레인이 많이 맞아요. 들어와가지고 덥다고. 근데 어쩔 수 네.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더워요. 참으세요. 요즘 날씨가 어때요? 요즘에 날씨가 유럽하고 한국하고 바뀌었다고 막 그런 소리도 있고. 이번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스위스에는 이제 갑자기 습해지고 엄청 덥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오면 어떨까 약간 걱정을 큰일 했거든요. 났네. 네. 왜냐면 보통 한국에는 여름에는 더 덥고 더 습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더 춥잖아요. 스위스보다. 그래서 진짜 걱정했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근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뭐지? 너무 좋아서. 역시 바꿨는 것 같아요. 네. 바뀐 것 같아 진짜. 지금은 좀 습해지긴 했는데 맞아요. 지금 습하니까 한국 왔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한국이지. 네, 그쵸. 이게 한국이지. 반대로 스위스의 개선점. 스위스 약간 이 나라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을까요? 스위스가 기술에 막 느리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한국의 기술에 비하면 좀 많이 느려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느리기에 좀 유명해요. 특히 저희 오는 도시 베른 사람은 느리다, 말도 천천히 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가끔 핑계가 돼요. 네. 미안해요. 나 베른 사람이야. 그래서 근데 가끔은 그래도 너무 느린 것 같긴 해요. 한국에 오면 이제 문화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스위스에는 뭐 스위스 사람이 좋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사람을 부르고 좀 음식 나오는 것도 느리고 약간 가끔은 그거는 조금 빨라졌으면 편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두 가지 말하고 싶은데 빨라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political 시스템 때문에 인 것 정치. 같은데 스위스 한 나라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마다 칸톤마다 선택하고 다 같이 선택해서 큰 선택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느리지 않을까. 스위스 대통령도 한 명이 없어요. 그 약간 있어요. 7명의 같이 하는 개념이라서 그 얘기하고 뭐 그게 느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는 생각하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밤에 노르는 문화? 너무 심심해요, 스위스. 스위스가 뭔가 정치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보수적인 나라네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그쵸? 큰 도시만 잘- 빼고 안 그러면 되게 보수적인 것 같긴 해요. 변화를 좀 싫어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쭈리랑 제네바가 아무래도 그 빅시티랄까? 스위스의 좀 큰 도시인데 그 저기는 조금 더 오픈하는 것 같아요.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제 스위스 알프스 산맥 저 등반을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인 분들이. 근데 거기 정상 가면 그 신라면 꼭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 음식이 좀 유명한가요, 스위스에서?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음식이 인기 많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용프라우 위에서 라면 제공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그건 것 같아요. 저 재밌는 팩트 하나 말해줄까요? 스위스 사람은 용프라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많이 안 가요. 왜요? 관광지예요, 진짜. 네. 저희 가본 적이 네. 없어요. 그래요? 근데 되게 예쁜 곳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스위스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뷰도 뭐 젤마디든 다른 데도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융프라우에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위스가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한국에 비해서는. 한국에 비해서는 네 그죠. 그래요? 아니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시급이 더 높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네. 한국 사람들이 스위스 오면 그때는 비싸죠. 그쵸. 근데 스위스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제가 매체에서 본 거는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밖에서 잘 안 먹는다, 밥을. 너무 비싸니까. 그럼 이것도 팩트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외식은 진짜 특별한 이벤트 뭐 그런 맞아요. 근데 외식이 굉장히 비싸긴 해요. 그래요? 한국에 비하면 네. 뭔가 그 서비스 이런 게 좀 비싸구나.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직원이 오고 뭐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스위스가 좀 살짝 한국보다는 느린 문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은 그래도 빨리빨리 문화라고 되게 유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빨리 문화와 느릿느릿 사는 거에 장단점이랄까? 일단 저는 그래도 스위스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너무 빨리 하고 특히 막 결제는 그냥 바로 시키자마자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카드 주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특히 저희가 그 느린 문화에서 오니까 그래서 빠른 문화의 단점은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것 같고 근데 다른 편에는 빨리빨리 하니까 좀 해결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해정 업무 같은 거는 스위스는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끝났네. 막 계속 기다리고 이메일이 드디어 왔는데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근데 한국에는 그때 저희
해정 업무가 있었는데 하루에 끝났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해정 업무는 하루에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느리는 거에 대해서 장점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여유를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이랑 사람의 관계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그 식당에 빨리 키오스크에서 뜨뜨뜨 하는 것보다 아니면 빨리 네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하니까 좀 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소비자로 뭐 이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워낙 이제 방문하는 곳도 많고 하루 중에 하는 일도 많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같이 그냥 하나의 인프라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기는데 결국엔 진짜 사람이잖아요. 그 카운터 뒤에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저도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하나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는 혼혈이라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쭤봤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쌍둥이여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있을까요? 아 많죠. 맞나요? 저희 이제 대학교가 처음으로 똑같이 아는 사실은 초등학교는 맨날 따로 반을 다녔어요. 중학교도. 그다음 고등학교부터는 계속 같이 있었는데 다시 대학교로 이렇게 따로 가니까 제 과 있는 사람이 제가 쌍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안 말했어요. 처음부터. 일부러 네, 안 일부러. 말했어요. 네. 뭔가 바로 쌍둥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다시 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약간 그런 걱정도 있긴 해요. 왜냐면 보통은 맨날 슬프지만- 같이 다 하니까 네. 맨날 the twins 쌍둥이들 막 이렇게 그냥 하나로 보이는데 뭐 하인 유리 뭐 그런 거를 안 보여서 솔직히 저희 정체성을 찾기에는 더 어려워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하나로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일부러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네. 가끔 유리를 겪었단 말이죠. 근데 유리가 제가 쌍둥이인 줄 모르고 저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편하게 하인아 어떻게 어디 가 지금? 근데 저는 그때는 그래도 막 하인이인 척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 하인이 쌍둥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걸어왔으면 말 그대로 뒤로. 세 번이 이렇게 진짜야? 막 이렇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재밌는 것도 웃긴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나는 유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반응이 되게 재밌긴 한데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좀 불편했었어요. 네. 제 화장실에 손 닦는데 옆에 있는 그 다른 여자가 그래서 공부 잘 돼 뭐 어떻게 완전 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전 되게 오픈한 사람으로서 그냥 누가 대화를 꺼내면 저도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대화하면서 이제 착각하는 거구나 했는데 중간에 사실 나 하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화를 그냥 하인이 한 척 했죠. 근데 그때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머리 색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쌍둥이 분이시면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옷 같은 걸 살 때 뭔가 좀 똑같은 거 좀 사려고 하고 근데 저희 저희 어머니는 전혀 그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무조건 다르게 맞아요. 했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는 거. 왜냐면 한 12살 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저희 옷이랑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똑같은 거 했단 말이죠. 사실 다른 쌍둥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쌍둥이들 무조건 똑같이 입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오 예쁘다 약간 특별하다 진짜 쌍둥이 같다 해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똑같은 옷 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엄마가 맞는 말이 했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너무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보기에 불편해요. 지금 옛날 사진 보면 왜 굳이 쌍둥이니까 같은 옷을 입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벌써 뭐 충분히 똑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타일도 다를 수도 있는데 스타일도 다르시고 성격도 다르시고 취향도 좀 다르실 것 취향도 다르고 아무래도 네. 그 이날에 딱 그 옷을 입는 것도 이것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오늘은 딱히 안 하고 싶다? 기분 탓. 네. 기분에 달라. 굳이 똑같은 날에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조금 무리긴 하죠? 진짜 굳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돈 아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왜 굳이 둘 다 똑같은 맞아요. 걸 사이즈도 똑같으니까 오히려 돌아가면서 네. 입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좋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조금 더 직관적이시고 조금 더 애널라이징 좀 더 분석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일단 처음 대답하시는 게 보통 하얀님이시고 맞아요. 저 생각. 그래서 바로 생각을 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걸 듣고 조금 더 그 말에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얹으시는 맞네요. 맞네요. 두 분이 확실히 진짜 그 개성이 있으시고 취향도 다르시고 여러모로 생각도 다르시고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의미인지 한 분씩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은 집이 그래도 집인 것 같아요. 저에게 아무래도 가족도 있고 좀 나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곳. 스위스에서만 있으면 세상에서 뭐 이것도 있었다, 그것도 있었다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한국에 자주 가니까 새로운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발전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집이다. 여행으로 가긴 하지만 집으로 잠시 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자랑스러운 전체성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SNS 채널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시간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체리스 트위니즈 있는데 체리 트위니즈? 네, 한국어로. 근데 저희 요즘은 그냥 옛날 롱폼 하더라도 지금은 저 숏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일상과 아무래도 쌍둥이랑 혼혈의 일상을 좀 공유하고 있고 그 요즘 춤도 추는 거를 좋아해서 춤 추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듯이 저희 뭐 방송 같은 거 아니면 모델 같은 거를 관심 있어서 그런 것도 오픈합니다. 오픈합니다. 연락 주세요. 진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연락이. 진짜 좋겠네요. 저희도 좀 홍보 시간을 갖자면 이제 아웃캐스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픈 갤러리 측에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서 본인이 갖고 싶은 핸드폰 케이스 단품이나 카드 지갑 한 개의 제품명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6분한테 이거를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이거 이벤트 외에도 오픈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세일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마음에 드신 게 있다면 소중한 분한테 선물을 해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같이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도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같이 또 촬영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저희도 재밌게 대화했습니다.